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4월 3일 목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재 복도통신과 경찰 보고서, 법조기자단의 정보보고가 잇따라 희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 내부 보고서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4 기각으로 첫 보고를 올렸지만 5번째로 평결 의견을 밝힌 정정미 재판관이 인용해서 각하로 돌아섰다. 그래서 인용 의견이 3명으로 줄었다. 정정미 재판관은 초반에 인용파 회의에도 참석했지만 이 심판이 미치는 사회 혼란이 너무 크다는 말을 남기고 노선을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법조기자단의 이 최신 정보 보고를 보면은요, 이런 평결은 차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인 김형두 재판관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주도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임관 순서에 따라 문형배와 이미선이 18일에 퇴임하고 나가면 소장 대행을 이어받게 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김형두 재판관에게 정식 소장 임명을 제안해 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정통 엘리트 판사 출신답게 헌재는 오로지 법만 본다고 발언을 했고, 지난주 금요일에 보수파 판사 라인과 저녁을 함께한 뒤에 이 기각 분위기를 주도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형배와 이미선, 정계선 등 이 좌파 3인방은 인용 의견을 고수한 뒤에 민주당 측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하며, 정계선은 헌재가 이 정도도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못 묻는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서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랬을 거예요. 헌재 3층 관계자들이 알려온다는 이른바 복도통신은 3월 31일 평의에서 재판관들이 1시간 넘게 고성을 주고받으며 격렬하게 싸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선고기일을 정하기 하루 전 평결까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는 증거로 읽을 수 있겠지요. 이재명은 오늘 제주 4.3 사건 77주년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에 기자들에게 12.3 친위 쿠데타 계획에는,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을 굳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2.3 친위 쿠데타 계획. 거기에는 5천에서 10,000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황당무계한 선동을 했는데요. 일부 지라시에 나온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마치 사실인 양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도해서 국회를 통과시킨 국가범죄 시효특례법, 이런 국가범죄는 시효를 아예 없애야 한다, 이런 법을 지난 1월에 냈었죠. 본회의를 통과시켰죠. 그러나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또 거론했습니다. 싸잡는 거죠. 이 윤 대통령 사건 심판과 이런 내용을.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내일 헌재 선고가 윤 대통령의 복귀 쪽으로 나올 것을 이미 알고서 불복 선동, 또 그 방법 중에 하나를 밝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은요, 윤 대통령 복귀가 선고되면 용산 관저를 포위한 뒤에 윤 대통령의 출근 저지부터 하겠다는 상세한 투쟁 계획을 이미 전파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길 위에 다 드러눕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좌파 개딸들은 지금도 최하 6대2 이상의 인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약한 고리들로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등 우파 재판관들을 이랬다 저랬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지금 거론하고 있는데요. 특히 김복형 재판관이 4번째 순서에서 인용 의견을 밝혀서 그때부터 대세는 6대2 이상의 인용 쪽으로 기울었다고 지금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복형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때도 법전과 이 법리에만 충실한 재미없는 진짜 판사라는 지적을 여야 의원 모두로부터 받았어요. 법리 실력으로만 따지면 지금 헌재 재판관 8명 가운데 1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선고에서는 기각을, 한덕수 대행 선고에서는 그야말로 완전 기각을 주장했던 유일한 재판관입니다. 이런 분이 돌아선다 말이 되겠습니까? 더욱이 김복형 재판관은요, 3월 28일 토요일에 열린 야당 집회에서 박찬대로부터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은 신을사오적이 되지 마라, 그 길로 가고 있다, 또 제2의 이완용의 길을 걷지 마라, 이런 모욕적인 비난을 여러 차례 들었어요. 이런 김복형 재판관에게 인용을 기대하는 건 그야말로 우물에 가서 숭늉 찾기보다 더 어리석은 희망이고 선전선동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좌파들은 김영두 재판관이 호남 출신임을 들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때 내린 기각 결정을 이번에는 바꿨다, 바꾸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안이 다르다는 주장을 하죠. 김 재판관은 그러나 지난 2010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서 좌파의 대모로 불리는 이 전 국무총리 한명숙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때 이 김 재판관이 한명숙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하기 앞서서 진행했던 엄격한 자세와 태도는 지금도 공판 중심주의의 교과서로 남아 있습니다. 김영두 재판관은 당시에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가장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선언한 뒤에 그 약속을 칼같이 실천으로 보여줬습니다. 특히 검사와 변호인이 사전에 합의한 증거만 채택한다는 이 진짜 공판 중심주의는 후배 판사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영배가 박균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증거로 채택했던 윤 대통령 사건 관계자들의 검찰 신문조서는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분명하게 채택을 거부한 위법한 증거입니다. 김영두 재판관은 그걸 증거로 쓰지 않을 것이 제가 설명드린 대로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영배가 4월 4일 선고를 통상적인 선고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1시간을 늦춘 배경을 두고도 여야의 주장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권은 기각이나 각하로 이미 결정 났으니 주문과 이 설명을 길게 쓸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고, 민주당은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왔으니 주문이 간단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제가 실력 있는 법조계 인사들에게 다 몇 명한테 물어봤어요. 40일 가까이 뜸을 들인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1시간 안에 설명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게 인용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서 문제를 없애려고 노력할 테니까. 그러나 이 주문이 1시간 이내라는 것은 절차와 법리 해석이 완전히 엇갈렸고 사실의 바탕을 둔 각자의 의견만 전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하고 후자가 더 맞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이신지 아마 저와 뜻을 같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건 어디까지나 추론과 유추입니다. 제가 다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의 집요한 로비를 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추론 그리고 근거 있는 유추가 들어맞기를 여러분과 함께 간절하게 기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